저 진짜 들어가 볼래요. 잘하면 되겠는데? 아, 되겠는데? 안 돼. 이원이 그린 친환경 세상. LPG,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까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세상 이원이 펼쳐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렌지 텔레비 오카 리뷰의 김한영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보통 이제 LPG 충전소, 수소 충전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LPG, 수소, 전기까지 모두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라고 하는데요. 이 복합 충전소라는 곳 사실 저 처음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차를 갖고 왔는데요. 이 셋 다 친환경 자동차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연료가 각각 다르고 이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연료들을 넣어보면서 시승을 해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승 전에 먼저 충전부터 해야죠. 넥소도 충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QM6도 한번 충전해 보도록 할게요. 충전하는 과정은 또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자, 가자!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니, TT야, 너 여기 왜 있어? 안녕하세요. 에너지 전문가 TT입니다. 저 여기서 알바하고 있었어요, 기자님. 아, 세상에. 아니,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셨어요? 아, 너도 피부 진짜 좋아졌네. 와, 거의 감사합니다. 오렌지 필이 나는 것 같아. 충전 가득 해주세요. 충전 가득 넣어드리겠습니다. 출발! 아, 좀 애가 지나치게 명랑하네. 야, TT 진짜 오랜만이야. 와, 반갑다. 와. 근데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 나 지금 LPG 충전소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며. 아이, 기자님. 제가 오렌지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거든요. 아, 여긴 오렌지 플러스야. 이곳은요, 이원에서 만든 복합 충전소입니다. 그래서 LPG 충전도 가능하고요, 전기차 충전도 가능하고, 그리고 수소 충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차까지 가능한. 아, 세차장이 여기 또 있네. 그러니까요, 완전 최고의 오렌지 플러스, 즉 복합 충전소입니다. 오, 그렇구나. 오렌지 플러스. 수소 같으면 네. 수소 충전소가 멀리 있으면 수소차를 아예 살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수소 충전소가 가까이 있으면 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만 수소세권, 오렌지 플러스니까 오플세권이네. 수소차도 살 수 있고 LPG도 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좋겠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를 세 대 갖고 왔는데 네. 차 같이 보면서 리뷰도 가능할까? 저 같이 해도 돼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야호! 같이 하고 싶어요. 오늘 필요한 차들을 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넥소 넥소! QM6 LPG 그리고 저쪽에는 EV6 전기차 EV6 전기차까지. 이렇게 있어요. 어떤 차가 제일 궁금해요? 일단 넥소를 볼까? 네, 넥소부터 보고 싶습니다. 이 차는 외관만 이렇게 화려한 게 아니고 전기를 충전하는 게 아니라 수소를 충전한다며. 오, 수소. 이 세 개의 수소 탱크가 이렇게 나눠서 저장이 돼요. 이 탱크가 워낙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차들에 비해서 실내 공간도 많이 뽑아졌고 충전할 수 있는 양도 충분하고, 그리고 이 차는 물만 나온다고요. 넥소 뒤에 가면 네. 물이 막 쫙 이렇게 아, 정말요? 물이 막 튀어요. 또 요즘 넥소는 그렇지 않고 물을 저장하는 장치, 그리고 버튼 누르면 저장한 물을 뿜어내는 장치,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다고 해요. 오, 착한 자동차네요. 배려해주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공기도 굉장히 깨끗해요. 왜냐하면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는 그 안에 공기가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야 돼서 이 미세먼지 필터링을 정확하게 또 해야 되고, 거의 가습기도 틀어야 되고, 그래서 내뿜는 공기도 그만큼 필터링이 된 깨끗한 공기예요. 오. 그러니까 도로를 달리면 바퀴 달린 공기청정기라고 할 수도 있죠. 바퀴 달린 공기청정기.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그렇죠. 네. 진짜 훌륭한 자동차라고 볼 수 있어요. 수소라는 게 그렇다. 다음으로 보는 차는 QM6. 이원에서는 가장 친숙한 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PG SUV라면 우리나라에 유일하기도 하고, 사실 이 차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이 넓은 실내 공간, 저렴한 가격, 그리고 LPG의 경제성, 게다가 정숙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생각하면 괜찮죠. 맞습니다. 이게 좀 있으면 경쟁 모델을 만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유일한 LPG SUV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기자님. 네. 예전에 보니까 진짜 LPG 차량들은 엄청 오래 타는 것 같아요. 택시
저희 기사님들도 그랜저 100만 킬로 탄 LPG 차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혹시 뭐 내연기관 같은 게 좀 더 청정인가요? 아, 그런 것들도 있겠네요. LPG가 청정연료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기름은 내가 태워야 될 것들 외에도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게 기름이라면, 이 가스는 상대적으로 하르라든지 뭐 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있는 청정연료니까 그만큼 엔진에도 무리도 적을 거고 엔진도 깨끗하게 오랫동안 탈 수 있겠죠. 택시를 그렇게 오래 타는 것처럼 이 자가용도 어쩌면 LPG일 때 조금 더 오랫동안 문제없이 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QM6의 중요한 건 트렁크죠. 사실 그 전까지는 여기에 본배라는 게 크게 있었어요. 트렁크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SUV에 본배가 있으면 불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렁크를 열면 본배가 없다, 와, 이 밑에 숨겨져 있죠. 이제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들어가?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 젖히면 될 수도 있겠다. 앞에 시트도 접히는 거예요? 이 원통형 본배가 없으니까 이렇게 시트를 풀플랫해서 차박으로도 쓸 수 있죠. 우와, 이렇게 넓어진다고요. 정말 넓은데요? 저 진짜 들어가 볼래요. 잘하면 되겠는데? 되겠는데? 안 돼. 기자님 저 미워하시죠? 아니,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이게 안 되겠다, 야. 짜분해서 주스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요 정도까지만. 자, EV6입니다. 예쁘니? 너무 이뻐요. 저는 이 파란 색깔이 뭔가 친환경 느낌이어서 너무 좋아요. 아, 그쵸. 사실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선이면서도 둥글기도 해요. 볼록한 느낌이 이렇게 뒤까지 이어집니다. 요 라인 되게 예쁘죠. 이게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아, 이 엉덩이가 예술적이에요. 오, 더 넓은데? 진짜 엄청 넓어요. 앉아나 볼까, 우리?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와, 되네? 오, 저 들어가요. 이렇게 싣고 가면 되겠다. 어디까지요? 저 일해야 돼요. 이대로 퇴근하자, 이렇게. 퇴근이요? 솔깃한데요? 이야, 이게 되는구나. 이야, 트렁크 진짜 넓다. 이게 사실 전기차니까 가능한 레이아웃이기도 해요. 이 차가 전체적으로 반듯반듯하고 실내 공간 널찍널찍하고, 그리고 휠베이스가 무려 3천 가까이 된다고요. 오. 사실 휠베이스만 놓고 보면 거의 팰리세이드급이라고 할 수 있죠. 오. 어지간하면 TT하고 같이 이 리뷰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었는데, 네. TT가 신체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서 저 못 가는 거예요? 같이 시승은 못 하겠어. 기자님 같이 가요. 너 다이어트 좀 하고 다음번에 차 다시 타보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많은 고객분들, 기사님들 더 맞이하고 있을게요. 그래, 알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땡땡이 쳐도 되니? 이래도 월급 나오나? 이게 더 비싼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만나. 다음 다음에 꼭 영상에서 같이 또 해주길 약속. 약속. 오, 손가락은 어디 갔어? 아이고 죄송해요. 그냥 하이파이브. 네, 이번에 만나보는 넥소는 차주님이 옆에 계세요. 임재원 기자인데 어떡합니까? 네, 어떡해요? 친구라서 사실 평소에 항상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받는데, 이분이 수소전기차 넥소의 초창기 멤버라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계세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해줄지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넥소라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말 찬반이 그냥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광해요. 차가 너무 좋대. 너무 어떤 사람들은 충전을 하려면 속 터진대. 아, 속이 터진다. 충전소가 너무 드물다. 솔직히 이 차를 내가 처음 샀을 때 벌써 음. 이 차가 주행한 지가 2년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2년 6개월. 2년 6개월 전국의 충전소가 23개인가 서울에는 한 2-3개? 세 그 개, 당시에는 두세 개.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 안 보태고 충전소 가면 일단 한 2-30분은 기존 기다려야 된다. 지금 현재 충전소 들어가서 기다린 적이 없어요. 바로 충전이다. 바로 충전 항상 그랬어. 충전하면 충전 시간 정말 5분. 3분에서 5분. 그래요? 지금 오늘 날짜로 해서 현재 충전소가 전국에 97개가 금상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충전소들이 많이 생겼네요. 많이 생겼어. 시내 한가운데보다도 약간 변두리 그런 데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 강남, 강북, 요 서울 중앙에 없다는 요게 조금 거슬리는데, 여의도에 있고, 그리고 강남은 양재 쪽에 있으니까 양지에 있고
인근 한 5km 정도면은 그래도 살만한 것 같아요. 사실 넥소는 잘 달리는 차예요. 달리는 건 별 불만은 없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차가 너무 못 달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족하다. 몇 마력이죠? 이게 158마력인가? 그리고 전기 모터 158마력이면 또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외관을 보면은 차가 굉장히 잘 달릴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잘 달리는 차는 아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근데 이 차는 말 그대로 실용성, 연료 효율성이 좋은 친환경 차이기 때문에 근데 항상 이렇게 풀가속으로 달리지는 않잖아요. 가끔씩 밟아도 차가 발전력은 나쁘지는 않아요. 내 차 최고다. 내 차 최고다. 차를 타면서 단점 아닌 단점, 좀 약간 보완했으면 하는 점이 이 배터리 용량이 너무 작아. 회생 제동으로 하는 배터리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회생 제동이 꽉 차서 더 이상 회생 제동이 안 됩니다라고 나와요. 아 진짜? 실제로. 아니 그것도 그렇고 회생제동 그 모터를 가지고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넓혀줘야 되는데 수소가 일단 작동되면 절대 꺼지지 않아요. 안 꺼져요. 이게 좀 꺼지고 요 배터리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장은 많이 하고 사용하는 빈도가 너무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남는 거잖아요. 이게 좀 큰 문제긴 문제다. 그때 당시 나왔을 때는 진짜 혁신이었지만 실이 이 연차를 속일 수는 없네요. 아니 근데 겨울철 충전이나 이런 데는 또 문제가 있었다고.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수소차도 전기로 일단 구동이 되잖아. 그래서 겨울이 되면 연료 효율이 조금 떨어져요. 근데 전기차보다는 덜 떨어져. 필요할 때 반응해서 전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전기차가 배터리 쓰듯이 수소차는 그 배터리 대신에 수소 탱크를 넣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쉽네. 사람들이 수소차는 바보 같은 발상이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수소차도 전기차일 뿐이고. 그렇죠. 전기차일 뿐이고 난- 전기차보다는 장점이라 그러면 공기를 정화를 하면서 다니니까 배출되는 부분은 물밖에 없으니까 순수물. 내가 공기를 정화하고 다닌다. 아 진짜 친환경이다. 환경기후도 들어가게 되면 네. 이 나오잖아요. 내가 주행한 만큼 현재까지 성인 6명이 하루에 숨 쉬는 만큼 공기를 정화했습니다. 아 이거 되게 딱 좋다. 환경 기여도를 직접 보여주는 거. 그렇죠. 아 좋네요. 굉장히 정숙한 차네. 뭐 승차감도 그런 대로 나쁘지 않고 크기도 지금 투싼 크기 정도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은 오히려 투싼보다 더 커 보이기도 하고 꽤 고급스럽기도 해요.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첨단 느낌이 나는 거라든지 원격 주차, T자로 주차해주고 T자 주차되는 건 지금 현대에서 제네시스하고 이 차밖에 없어요. 진짜 괜찮은 선택이구나, 진짜 첨단 자동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기차를 살려고 하는데 보조금이 너무 작아. 전기차 500만 보조금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인데 500에서 1000만 원을 정부에서 돈을 내가 받는 건데 그래봐야 차를 살려면 5천만 원 이상 줘야 되는 거잖아. 넥소는요? 저는 경기도라서 3,25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3,250만 원을 줘요 정부에서? 아니 세금 낸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3천만 원을 얘한테 몰아줬단 말이야? 그렇죠. 아니 내 세금 내가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내가 이 차를 샀을 때 강원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네. 4,250만 원 지원받았어요. 4,250만 원. 강원도에 있는 분들이 이 넥소 팔 때 강원도 차라고 해서 더 싸게 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돈을 많이 번 건데? 많이 그런 거예요. 친환경차 짱이네요. 야 그렇죠. 친환경차 짱이네. 만약에 살 수 있다면 무조건 친환경차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깜짝이야. 이 겨울이 되면 이렇게 달라붙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겨울이 덜 달라붙고 온도차가 심할 경우에는 더 달라붙어요. 근데 좀 무섭긴 해요. 이게 700바 맞아요? 700바? 처음에 차가 딱 들어 충전을 꽂으면 탱크에 연료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면 연료 50% 차기 때까지는 한 300에서 350바로 밀어 넣어요. 50% 이상부터는 700바로 밀어 넣어요. 지금 소리 바뀐 게 이게 그거예요? 이거는 700바로 밀어 넣고 있는데 거의 다 찬 거예요 지금. 1.26kg 넣었어요. 몇 킬로 들어가요 원래? 6.33kg 들어가는데 실제로 주행을 할 때 6.33kg을 안 넣어요. 평균적으로 넣은 거 보면 한 25,000원에서 35,000원? 한 4만 원 정도? 그 정도가 평균으로 넣는 것 같아요. 가솔린 차의 절반 정도, 그리고 전기차는 이거의 또 절반 정도.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합리적인데요. 충전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차다. 그리고 충전하는 시설이 이렇게 자기 집 앞에 있다면 누구나 살만한 그런 자동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수소차가 그럼 최고냐? 아니다, 전기차가 최고다. 어떤 분들은 또 아니다, LPG가 최고다, 이런 분들 계실 텐데 그래요.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전기차 오너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V6에 탔습니다. 어이? 사장님 많이 보시던 분 같아요? 네, 저는 EV6 차주입니다. 저희 EV6 차주이자 저희 모카 PD님이 EV6를 타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고 무서워 많이 타본 것 같은 기분이 묘하게 드네. 한 20m쯤 지나니까 여기 충전소가 있어요. 동시에 7대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공간이네요. 오, 대단한데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사실 전기차는 이런 게 있어요. 다 셀프라는 거.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전기차의 독특한 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충전하는 이 과정이 잘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소연료 전지나 휘발유나 이런 꼭지가 불편하다고 해서 불편을 느끼진 않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이게 지금 너무 무거워. 버들버들 떨어야 되고 막 그런데 얘는 그나마 좀 낫긴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만만치 않은 규격인 것 같아요. 309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킬로와트 시당 309원. 너무 세네요. 비싸죠. 요즘 그렇게 비싸졌어요. 휘발유만 비싸진 게 아니고 전기도 비싸졌는데 거의 휘발유의 한 5분의 1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면 전기차 안 타지 에이씨 할 정도로 비싸진 것 같아요. 가솔린 오너분이 들으시면은 지금 멱살 잡으실 것 같은데 아, 진짜. 12만 원을 넣으면 500km를 간신히 간다고 합니다. 보통 전기차는 한 다 넣으면 2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2만 원에 400km, 그러게요. 여기는 12만 원에 500km.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전기가 여전히 저렴한 건 맞네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거 어디서 이렇게 붙여갖고 왔어요 그새. 아까 보니까 TT가 여기 세차장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네. 제가 좀 소중하게 다루는 차라서 세차기 그냥 그런 데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참나.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셀프 세차하러 가시죠. 여기 진짜 예쁜 세차장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노브러쉬 프리미엄 세차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냥 알아서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회원카드 찍고요. 밑에 하부 세차한대요. 전기차 하부 세차하는 건 처음이에요. 전기차에 하부 세차를 전기 세차 촬영업소를 받아서 그렇지 원래는 이게 다 닫고서 해야 돼요. 과정을 보여드려야 돼서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거 하시게 되면 이거 반드시 닫고 하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 되긴 됐어요. 생각보다 깨끗했어. 생각보다 너무 잘 됐어요. 많이 깨끗해지긴 했어요. 근데 여튼 솔질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저 같은 솔질을 한번 할 것 같아요. 이제 깨끗한 차를 깨끗한 기분으로 시승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EV6 타면서 어땠어요? EV6는 근데 너무 만족스러운 차라서 특히나 좀 최신 기술들을 여기다 다 넣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면은 와, 너무 끝이 없어요? 오래 걸릴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일단 뭐 만족감이 좋은 차죠. 이 전 세계에서 다 상을 받기도 했고. 유럽인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아이오닉은 미국인들 스타일에 맞는 것 아, 같고. 그래요? 근데 EV6나 아이오닉이나 처음에 나왔을 때 사실 좀 실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다 아직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출력도 조금 떨어지고 거리도 조금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로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테슬라를 다 넘을 것 같은데 왜 현대기아는 아직도 테슬라보다 좀 못한 걸 내놓지?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현대기아는 엄청 잘한 거였던 거죠. 지금 보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퍼포먼스 가장 뛰어나고 이 이상 디자인이 훌륭한 차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정도로 잘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이거보다 훨씬 못한 경쟁차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리고 테슬라보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테슬라보다 좋은 점이 있다고요? 통풍 시트가 됩니다. 아, 통풍 시트 1승이다. 아니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그리고 이 차에는 HUD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앞만 보고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고맙죠. 많은 분들이 차를 선택할 때 그렇게 거창한 것 때문에 차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차를 탈 때 뭔가 기분이 좋고 이 차를 탔을 때는 나는 만족감이 높아. 그리고 그런 차를 선택해야 후회가 없는 거죠. 차주로서 그래 좋았던 점 알겠어요. 아쉬웠던 점은 뭐가 있죠? 이거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안 찾으실 것 같긴 한데 품질이 좀 품질 어떤 품질? 이게 GT 라인이라서 그나마 좀 이렇게 고급 소재들이 곳곳에 쓰여 있는데 플라스틱이 너무 군데군데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의자 있잖아요. 2열에서 의자를 보면 이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시트 뒤에 플라스틱 이거 너무 조잡하게 만들지 않았나.
조금 아쉽죠. 1열에 앉아서 운전만 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네. 2열에 앉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부모님이나 대우를 해드리는 사람을 뒤에 태우기가 너무 미안해져요. 그렇게 편한 의자가 아니더라고요, 2열이. 그래서 네. 사실 묘한 거죠. 이 차는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대냐면 기아 K9보다 비싼 차입니다. 지금 6천만 원이 넘어요. 물론 보조금을 받아서 1천만 원 정도 깎아서 5천만 원대에 살 수 있지만 6천만 원짜리 자동차 뒷좌석이 이게 아반떼 수준이라고 느껴진다면 조금 서운하게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차라는 건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시트나 이런 데다 돈을 쓴 게 아니라 파워트레인과 모터와 배터리에다가 비용 대부분을 쓰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돈을 쓸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차가 저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정말 어려운 비용 구조에서도 이 차는 이 밸런스를 잘 맞췄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오디오 품질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좋고 전환식 공조 장치라든지 뭐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HUD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 개발 비용을 좀 들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EV6가 1.8톤이 넘는 차인데 생각보다 과속 방지턱이나 부드럽게 넘는 것 같아요. 이 차의 무게는 1800kg 1800kg면 왜 이렇게 무겁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전기차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가벼운 편이죠. 무게도 꽤 절감을 잘 했어요. 코너링 이야. 사실은 전기차는 대부분 이런 식의 코너 무게감이 꽤 느껴지는데 얘는 이 정도라면 무게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무게중심도 낮은 데 있고 출력도 괜찮습니다. 출력 한번 볼까요? 스포츠 모드에서 아 그렇죠. 이거죠. 아니 전기차는 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밟았을 때 뿅 튀어나가는 거. EV6도 이제 곧 GT가 나올 텐데 GT는 이거보다 훨씬 강력할 거예요. 그런 차가 나한테 필요하냐?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게 또 전기차의 큰 매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동네에서 내가 필요할 때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차라는 거, 그런 것만 해도 마음 한켠이 좀 뿌듯하잖아요. 그러면 QM6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LPG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차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QM6를 타고 한번 가보시죠. 조금 전에 TT가 충전을 해줬고요. 충전을 잘 받은 다음에 이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 차는 차주님이 없습니다. 이 차 차주님은 왜 안 계시냐? 이 차 차주님은 저희 이모예요. 이모가 여기 출연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부득이 제가 혼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QM6를 처음 딱 타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아주 정숙하다는 점이에요. QM6가 디젤도 있는데 디젤보다 월등히 정숙하고 가솔린 차에 비해서도 더 정숙하다고요. 이렇게 정숙한 이유 도대체 뭔가 보니까 아마도 이 LPG 탱크가 이 실내에 있지 않고 그리고 트렁크에 있지 않고 이 바닥에 숨겨놨는데 그 LPG 탱크에서 나오는 고주파 소리 같은 게 완전히 차음시키기 위해서 여기 방음 처리를 하나 더 했습니다. LPG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노면에 이 구르는 소리, 엔진 소리도 더 조용하게 들리는 거, 이게 또 LPG 모델의 특징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가솔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잖아요. 2,000원이 넘는데 이거 LPG로 하게 되면 불과 1,000원입니다. 휘발유차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올랐음에도 여전히 비교적 경제적인 연료라고 할 수 있죠.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처음 이 차가 나왔을 때가 벌써 5년, 6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인테리어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유럽차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그때 유럽차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자동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세로 디스플레이가 그때 당시는 굉장히 크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세로 디스플레이 이만해야 될 것 같은데, 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물리 버튼이 있어서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이제는 없어져도 되지 않나? 디스플레이로 다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잘 만들었지만 세월에 이길 만한 인테리어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 QM6가 빨리 나와주면 좋겠고, 그리고 LPG SUV 또 안 나오나? 이런 기대도 되죠. 지금 LPG SUV 나올 차가 대기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스포티지 LPG가 곧 나오는데요. 스포티지 LPG는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은 자동차라고 하니까요.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성비가 뛰어난 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능도 그다지 나쁘지 않고 크기도 괜찮아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많은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동차인데 LPG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이런 LPG SUV들 더 뛰어난 차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차량을 다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잘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각각이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충전에 대한 부담을 집에서 해결하고 싶어 라고 하면 전기차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전국적으로 움직이면서 여러 곳에서 충전소를 만났으면 좋겠어 라면 이런 LPG. 전기차의 충전 시간 난 그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이런 넥소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양한 차들이 친환경성에서 훌륭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자동차만 좋다고 되는 일은 아니겠죠. 이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훌륭한 충전소가 필요할 텐데요. 이 오렌지 플러스 이런 거점이 앞으로 더 많아져서 더 많은 차들이 이런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렌지 테레비 오카 리뷰의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